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인생의 과업이 되잖아요. 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에게 관심을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또 잘 먹이고 또 안전하게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엄마인 나의 삶을 잘 돌보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0이 넘어서야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잘 돌보면서 자존감이 높은 엄마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엄마가 된 선배로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그리고 40대 그 엄마들에게 엄마로 나를 돌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이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뭐냐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 제가 알아낸 것들, 저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삶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알게 된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정, 또는 아직 지혜가 안 됐어, 무르익지 않았어, 그러면 그 어떤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여정, 이것이 가장 그 강력한 그림자를 치유해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빛을 쏘여서 이것이 정말 지혜로 되는 과정으로 안내하는 그 여정이 바로 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삶의 여러 가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더 이렇게 정제되어서 더 좋은 지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나누실 때, 또 어머니들과 나눌 때, 또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엄마들도 가까운 사람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림책도 읽으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속 얘기도 깊이 나누시면은 아마 그림자에 대한 상처 치료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도, 인생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 네. 자, 융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융이 그림자는 바로 우리가 개성화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융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음성장학교의 여정 중에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이 있어요.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 중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개한 이제 책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 하신 분들이랑 좀 바뀌었는데, 이게 요번 기수 선생님들이랑 나눈 거예요. 제 책은 흑백인데 우리 선생님들 책은 칼라로 해드렸는데, 융이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제가 도식화로 그려놨는데요. 가장 껍데기, 페르소나, 이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죠. 선생님, 엄마, 또 좋은 친구, 좋은 딸, 이런 페르소나의 삶을 살고 있다가 내가 누구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 MBTI 검사도 하시고 애니어그램 검사도 하시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자아 뒤편에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림자를 알아갈 때 비로소 그 그림자 밑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나로 다가가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 단계를 지나 이제 그 자아가 아닌, 여기 뭐죠? 자기. 융은 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셀프, 본연의 나, 태초에 만들어진 나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로 다가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림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손짓을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융은 40살 이후부터 우리가 본연의 나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40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45?
45살까지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회화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45까지라고 한다면 그 45 이후에 이제 조금씩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삶이지?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이제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시선을 두고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45에서 뭐 50?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딱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알아보고 찾아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 모든 그동안에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어떤 규정 지어놨던 것들 중에 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네, 나쁘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단정 지어 놓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이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곳이고 그곳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합할 때만이 우리는 본연의 나, 창조적인 나, 자유로운 나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일지 막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변화되고 싶고,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그 갈망이 막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놓은 어떤 것들, 얼려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감당할 수 없을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크셔가지고 성장에 대한 욕구는 이만큼 있는데 그 두려움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성장의 욕구를 억압하고 그림자를 얼리는 데 시간을 많이 쓰죠. 그림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울이 찾아오죠. 성장도 못하고 그림자를 얼려놓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나는 못난이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엄마의 그림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엄마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전의 삶에서 이제 묻어두고 쌓아두고 잠가두고 얼려두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라고만 치부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거나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 부끄러운 부모님, 부끄러운 가정의 환경 또는 너무나 힘겨웠던 어떤 삶의 시간들, 여정들, 사건, 사고들 또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괜찮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막 지금 사투를 벌이는 시간을 또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괜찮잖아요. 어찌됐든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과해서 생존했다는 이거죠. 지금 생존자들. 이 생존자가 된 내가 그 시간을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뭔가, 알기 시작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아, 그때 이랬었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되게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마치 다시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림자가 신호를 보낼 때는 그림자는요, 아무에게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나의 그 시간을 끌어안고, 아, 그래,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지 하고 다독다독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림자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우울이나 또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정이 이상한다든지 이런 그런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는 충분히 자녀도 키웠고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있었던 그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나를 돌보지 못할까요? 충분히 돌보고도 남죠, 여러분을. 그래서 내가 나를
깊이 돌보는 그 깊이만큼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타인들을 그만큼의 깊이로 돌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꾸 나를 억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림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그림자를 그냥 아주 막 풍기면서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더 따뜻하고 더 좋은 에너지로 더 깊이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의 그림자가 자꾸 밖에서의 사회적인 역할은 아주 멋있고 좋지만 집으로 들어오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게 그렇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삶이 힘들거나 뭐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이럴 때 이제 이 그림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엄마 아빠일지라도 가정이라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또 내가 눈치 볼 사람이 없고 만만하다 생각하는 그런 가족 앞에서는 그 그림자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자기의 그림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 가족들을 다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는 모두 다 생존자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와, 정말 생존자라는 말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그 언어예요. 저 정말 생존자네. 정말 전쟁통에 살아남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 어려움이 진짜 제 우주가 깨지는 것 같은, 제 존재가 다 말살되고 그냥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이렇게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의 삶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진짜, 그 삶이, 내 고통이 그렇게 크다 생각했는데 그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 고통은 더 잘 살라고 일어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어린 시절의 고통, 저는 이제 40이 되었을 때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저는 융 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억울해, 분해, 막 이렇게 있었다면, 융 심리학을 통해서 어쩌면 내 그림자가 너가 너무 외부의 페르소나만 그 보여주는 삶, 페르소나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이제 네 그림자를 보고 너를 좀 돌보는 삶을 살아. 본연의 네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때? 라고 저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신호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아이덴티티 중에 이렇게 삶을 깊이 숙고하고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와 나누고 하는 게 제 삶에 이 본연의 제가 가지고 나온,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 삶에 그런 관계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죠, 지금. 네, 헤헤헤 웃으면서 애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독서논술 학원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10년 전 제 삶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완전 틀어졌고, 저는 제가 한 번도 가슴에 품어보지 않았던 저와 같은 여성들의 삶을 가슴에 품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그림자의 시간들, 그림자라고 치부해서 정말 얼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어쩌면 그 삶을 그냥 싹둑 잘라서 그냥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라고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나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내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데 뭐가 있었지? 여러분만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존자는 분명히 그 시간을 통과하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생존자들만이 해결책을 알고 있죠. 나만의 해결책. 여러분은 다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괴물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사용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사로, 강사로, 코치로, 또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어떤 그 생존자로서의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죠.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놀아서, 그러니까 놀았다는 표현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황해서 또는 다양한 다른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경험을 막 한 거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를 막 던지는 경험들을 막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를 죄책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그 청소년 시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너무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깊숙이 어우러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 정말 좋은 엄마, 정말 좋은 코치, 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상담사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 나는 정말 영유아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영유아 시기에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그림자를 탐색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생존자들 이야기 물어볼게요. 네, 우리 박마리 님이 내 마음의 시접, 시접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너무 오래 참아서 네, 통으로 버려버리고 싶은 때 버리거나 잃지 않으려고 나는 내 마음의 시접을 만들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네, 지나고 보니 이제 네, 가정을 지키려 네, 혈안이었던 참 슬픈 부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접을 접듯이 그 시간들의 기억들을 이렇게 고이 접어서 보지 않고 지나왔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또 지금 여기가 있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들은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해 힘을 써야 될 때는 잠잠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존을 위해 힘을 써야 될 때는 잠잠히 있다가 이제 생존의 시기를 지나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마음의 에너지와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너는 좀 존재의 삶을 살 시간이 되었어.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다. 우리의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과 50 이 시점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고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기를 계속 억압하고 억누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느 시기에 중간 지점에서 난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축복이 아닌가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막 자기를 정말 알아보고 싶지만 그 과정이 막 힘들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대로 자기를 펼쳐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용기 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조승우의 뮤지컬 중에 조승우 알죠? 조승우 배우 조승우의 뮤지컬 중에 지킬 앤 하이드가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 그 영상에 보면은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반은 아수라 백작처럼 반은 지킬, 반은 하이드에 분장을 하고 나서 조승우가 노래하는 그런 뮤지컬 그 짤이 있거든요. 뭐라 그래요? 짤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거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분열된 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하고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그림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페르소나, 의사 지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그림자,
하이드가 괴물이죠. 네, 하이드와 의사 지킬의 모습이 막 혼재되어서 노래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우리 선생님들께도 이제 가끔 공유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통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바로 그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는 곳을 자기가 끌어안는 작업이에요. 그 끌어안는 작업을 통해 그곳에 바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잘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유순하고 순한 나의 자원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자, 그것이야말로 이제 연금술이라고 표현하죠. 융은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를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금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이 나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이제 혼자서 글로 막 쓸 수가 있어요. 글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마음성장학교 책에 보면은 기본 연습이 있습니다. 기본 연습. 앞에 마음성장 기본 연습에 보면은 의식의 흐름 글쓰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노트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그 노트는 좋은 노트를 사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는 노트 중에 제일 얇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원 할 때 쓰던 건데 아직도 이게 이만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연습장으로 쓰는데 이 연습장은 속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인데 이런 종이가 좋고요. 또 줄쳐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3쪽 정도 쓰는 거예요. 3쪽. 3쪽이면 어마무시하죠. 난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3쪽을 쓰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3쪽을 이 연필을 종이에 딱 대고 연필을 떼지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15분 정도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15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판 웅덩이 속에 막 들어간대요. 깊이. 내면의 힘이 부족할수록 이 글을 막 쓰면은 이제 웅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연필을 떼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날씨가 참 쌀쌀하다. 이런 거부터 막 쓰는 거예요. 내면의 흐름 글쓰기를 하다 보니 아무 말도 쓸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쓰는데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지금 써야 할 어떤 것들, 내가 털어놓고 싶은 것들이 이제 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딱 쓰고 나면 줄을 하나 그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5분 동안 쓴 다음에 잠깐 연필 내려놓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썼어. 이거 쓰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이런 거 알게 됐네. 해서 성찰을 꼭 쓰셔야 돼요. 성찰이 빠진 내면의 흐름 글쓰기는 쓰레기를 계속 양산하고 쓰레기를 보고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구나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더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자, 뭔가 내 안에서 털어놓고 싶은 거,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안타까움과 외로움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글로 다 쓰신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성찰을 꼭 쓰세요. 그리고 성찰을 쓰고 이런 여정을 1달, 2달, 3달, 한 3달 정도 한번 해보세요. 100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내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한두 번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깊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나 혼자 간직했던 어떤 것들, 이것들을 내면의 흐름 글쓰기로 한번 시간을 갖고 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 생존자들, 내 그림자를 돌보는 깊이가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깊이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이 보인다거나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내가 비난하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더 깊이 보시고, 아, 나는 저 사람의 이런 점이 참 비난이 되는구나. 저 사람 저런 모습 보면 내가 진짜 막 뭐가 올라오는구나. 이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는 왜 유독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저 부분만 보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의 평화롭다가 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면 내가 반응이 올라오지? 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화가 나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미치겠지?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친절하고 좋은 엄마, 존경받는 엄마 되고 싶은데 왜 이런 모습만 보면 내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럴 때 그 아이의 그 모습, 수용되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내 모습 안에서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타인의 모습이에요. 그 타인의 모습, 내가 투사하고 있는 타인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을 깊이 바라보고 수용하는 그런 연습의 시간. 그 시간이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되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면의 흐름 글쓰기도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도움되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유독 우리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그렇게 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면의 흐름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내면의 흐름 글쓰기는 주로 아침에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맑은 기운으로 정돈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의식 흐름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면의 무의식 안에 있던 것들이 의식화되는 그런 여정을 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여정이거든요. 그 의식의 흐름 글쓰기가.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묻었나 보여서 닦을 수 있죠? 정돈이 될 수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는 지점이 이제 스스로 알아지셔서 화를 내지 않는 오히려 나를 갈고 닦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깊이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엄마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와 그다음에 자아 그리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 자기로 도달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런 여정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멋지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개성화되었을 때 그와 더불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림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으면 저 뒤에 보이죠, 책이. 저 책에 소개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줄무늬가 생겼어요 라는 책이에요. 오늘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는 첫날인데 옷을 막 갈아입어요. 옷 왜 갈아입을까요? 맞아요. 첫날이니까 다른 이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아이가 옷을 막 갈아입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렇게 옷을 보면은 무려 42번이나 갈아입었대요, 옷을. 여러분 42번 옷을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죠? 막 지치지 않을까요? 너무? 막 에너지가 고갈되고 42번이나 갈아입었는데 갑자기 42번을 막 갈아입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를 포기해요. 아이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옷을 막 그렇게 입었는데 이게 끔찍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을 막 만나고 약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야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대로 모습이 막 바뀌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습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 전문가들을 부르고 전문가들이 막 와서 아이를 이렇게 막 살펴봐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청난 양의 약을 투여하죠. 그러자 아이가 또 이렇게 약 모양으로 바뀌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어마무시한 모양으로 막 바뀌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집 모양으로 바뀌어요. 집과 하나가 되어보자 막 이렇게 했더니 뭐 환경치료사인가 이런 사람이 와갖고 집과 하나가 되어보자 이랬더니 집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자 지나가던 이제 할머니가 이상한 이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고 하니까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보면서 할머니가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얘한테 콩을 줘요. 이 콩을 먹으면 낫는다 이러면서 콩을 먹을래? 라고 하는데 얘가 안 먹겠다 그러죠. 콩을 먹느니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래 콩을 먹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콩을 먹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콩을 이렇게 먹자마자 콩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콩을 먹자마자 얘가 이렇게 딱 변해요. 자기 모습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먹는 아이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콩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이렇게 상징적인 이 메타포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 참고 있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 콩 좋아해 라고 하면 되는데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콩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면 야, 쟤 콩 먹는데 으악 콩을 어떻게 먹어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 이야기 잠깐 하면은 얘가 저는 이제 카레라이스가 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카레라이스를 잘 만들어 주는데 아기 때부터 카레라이스를 잘 먹었어요. 신기하게도 아기들 카레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아주 아기 때부터 카레를 좋아했어요. 카레에 당근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에 딱 다니게 되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아마 당근을 이렇게 골라냈나 봐요. 당근 안 먹어. 당근 냄새가 이상해. 뭐 이렇게 했나 보죠. 또 식감도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감은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러자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당근 안 먹어. 난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당근 되게 좋아해. 너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밥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근 굉장히 좋아했다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막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 어쩌면 아주 높은 자존감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들여다봤죠. 저는 이 책을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한번 있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오늘 여정 끝난 다음에. 이 책이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나 많은 페르소나를 가면을 한 10개쯤 쓰고 살았다 싶게 가면이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았죠. 바로 선생님의 가면. 그래서 잘 때도 선생님, 일어날 때도 선생님, 엄마는 없고 그냥 집에서도 선생님, 나가서도 선생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의 페르소나를 잘 유지하면서 자고 일어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어야 돼.
네, 그리고 휴일에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그게 정말 좋은 삶이고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제 삶의 모든 시간을 전체를 다 선생님이 되는 삶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던 삶을 마음까지 살다가 어느 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내가 없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삶을 포기하고 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42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이 아이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계속 선생님다운 모습, 선생님다운 옷차림, 선생님다운 말, 선생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옷을 갈아입고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본연의 나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구나. 내가 어떤 나인지를 한 번도 볼 시간도 없었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면서 이 책을 읽는데 이게 그렇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림책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동일시가 되면서 제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한마디에 따라 얘가 막 모습이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바둑판 무늬가 되어라 그럼 바둑판이 되고요. 줄무늬가 되어라 줄무늬 되고 막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주변 사람들이 웃어봐 그럼 웃고 울어봐 그럼 울고 하는 그런 마치 사람들의 그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요청에 따라 반응하는 자동인형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저를 발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동일시가 되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래 나도 이 아이가 이렇게 콩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콩을 먹고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눈치 하나도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짠 본연의 자기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내 안에 내가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페르소나를 지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나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제 기꺼이 그 콩을 먹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통합된 나로 이 콩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좋아하는 왜 이렇게 책이 붙어서 잘 안 넘어가나요? 내가 좋아하는 콩을 이렇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나 이제 줄무늬는 정말 싫어 이랬는데 이렇게 줄무늬 리본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제 그것은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줄무늬가 때로는 우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변할 수 있죠. 기꺼이. 우리가 이 엄마 마음 성장학교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의식하면서 살 것이냐, 습관적으로 살 것이냐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마음 성장학교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는 이번 여정에서는 의식하면서 살 것인가 습관적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내면의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여정이 없을 때 그 그림자에 이렇게 먹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림자에 먹혀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줄무늬.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삶, 내가 없는 삶, 그게 이제 습관대로 살다 보면은 내 무의식이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두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 내 그림자들을 잘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합하는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가끔은 내가 이렇게 찌질해져. 나는 가끔 이렇게 용기 없을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기가 약해졌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약하고 강함이 없이 내가 나를 돌보는 삶, 의식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닌 원하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부족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누군가와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감추고 수고하고 애쓰고 혼자 고통스럽지만 함께할 사람들은 점점 떠나는 이런 삶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 그림자를 수용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게 받아들여서 함께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습으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그 마음성장학교 연습 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다면 여기 90
95쪽, 마음성장학교 95쪽, 96쪽, 97쪽에 보면은 마음의 짐 내려놓기 연습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 내려놓기. 이 마음의 짐 내려놓기는 우리 안에 두려움, 그리고 수치, 그리고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을 이 연습을 통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여기 목적을 보면은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또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직면하고 마음의 짐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연습을 통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연습을 잘 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획득된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통찰이 생겨요. 그럼 그것이 그림자가 더 이상 아니고 그것은 나의 지혜고 나의 그 진주가 되어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의 깊은 성찰, 통찰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책이 없는 분을 위해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그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아까 줄무늬가 생겼어요에서는 나는 콩을 좋아하지만 콩을 좋아한다는 걸 차마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콩을 먹기를 멈출 거야. 참을 거야. 이게 얘 비밀이었어요. 자, 그림책이라서 콩 먹는 이야기로 나왔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족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비밀은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그 비밀이 나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영향도요. 그 비밀이 과거에는 이런 영향을 주었고 지금은 이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런 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 그 비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쓰시면 되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그 비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산다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5년, 10년 그렇게 내가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그것을 지키는 데 힘을 많이 쓰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또 어떤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까? 이걸 쓰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만약에 그 비밀이 사라진다면 비밀이 싹 사라지는 거야.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비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나는 아주 깨끗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비밀이 사라지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비밀이 다 없어요. 아까 그 줄무늬가 생겼어요의 꼬마아이가 이렇게 속내일을 입고 짠 이러고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자, 그리고 6번이네요. 6번은 그런 5번과 같은 짠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다 좋아. 라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모두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7번. 자, 지금까지 이렇게 코칭을 6번까지 했는데 이 코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또는 어떤 통찰, 성찰, 알아차림, 배움, 깨달음 무엇이 있나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을 딱 한 다음에 산책을 한번 나가보시는 거예요. 이런 성찰을 가지고 산책을 쭉 나가다 보면 아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깊이 느껴지고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좀 더 가벼운 삶으로 나가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정에서 정리하면서 자,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림자고요. 우리가 진짜 성장하고 싶다면, 정말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면 바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점, 그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 내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과정의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그림자를 맞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잘 통합했을 때 우리는 내 부족한 점을 내 스스로 돌보고 그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족함 덕분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림자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의 본연의 나에 대한 DNA를 갖고 있어요. 보물창고죠.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그 방식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그림자를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내 존재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존재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여유 있고 그리고 창조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자, 저와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깊은 상처,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쭉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남과 다른 차별화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마치 공장에서 가지고 온 나처럼, 백화점에 진열된 나처럼 모두 똑같은 비슷한 내가 100개 1000개 있는 나와 같은 그런 삶이라면 정말 본연의 나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나, 마치 이 손금처럼 내게 새겨진,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시접을 접으셨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그 접혀진 시접들이 쫙 펼쳐질 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아주 예쁜 이불 보자기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아주 예쁜 나비의 날개가 펼쳐지는 것 같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라는 복효근 시인의 시인데요. 상처에 대하여 라는 시집에서 나오는 시인데요. 거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의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나나요? 아니면 어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악취, 그런 냄새가 나나요?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보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상처가 상처로 머무르지 않게 잘 아문 흉터, 잘 아문 이런 흉터가 되어서 이제 그 흉터도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정표?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시고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